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터디의 김기수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한국인의 힘은 밥이다. 그죠? 왜 갑자기 이 이야기에 타이틀을 그랬냐면, 한국인의 힘은, 한국 기업의 핵심은 사실 반도체였죠. 그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2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간 전략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체크하기 전에 일단 시장에서 우리 전주 말 금요일에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자, 시장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추세를 이탈을 해서 오전장만 해도 급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죠? 장 후반부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지만 거래량은 왜곡 현상이 일정 정도 일어났죠. 그죠? 저가주들 거래대금은 증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가주들 쿠팡 관련주들 부분이 이 거래량을 왜곡한 모습입니다. 서울식품이 10억 주가 넘게 거래가 되면서 전체 거래량 부분을 훼손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대량 증가를 통해서 양봉을 발생시켰다라는 의미로 좋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거래량 부분은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승 흐름,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그죠? 양봉을 만들어냈을 때의 모습의 수급 상황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별 동향 흐름을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650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에서 선물로 그죠? 선물로 시장을 방어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죠? 기관과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급증하던 장 초반 부분을 후반부에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차익거래에 의한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지수의 박스권 연장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을 동반한 코스피 지수의 양봉 이 부분 때문에 현혹돼서 대형주 흐름이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단 금요일 아침 시황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3266포인트를 돌파할 때 금감원이 이례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제재한 흐름이라면 이번에는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보고하라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수의 하방 부분을 좀 잡으려고 하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때 매수적 라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지만 상승 흐름으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나 이런 흐름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렸었던 주변 시장 흐름을 보도록 하죠. 홍콩도 양호하게 끝났죠. 그죠? 그리고 상해 종합도 유동성을 조인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설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유동성에 대한 압박 부분은 별거 아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4일 연속 급등하다가 음봉을 맞았고 나름대로 그죠? 지지 확인 부분을 잘 갖고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시장에서 보게 되면 독일이나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날 마감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기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은 소폭 약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의 약세 모습이 조금 기분 나쁜 모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 만기, 미국 시장에서 옵션 만기가 나왔죠. 그죠? 옵션 만기가 금요일이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지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다우지수와 이 나스닥 역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혼조권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연휴 때 여러분들께 예측을 했었죠. 미국 시장의 주봉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3주 이상 상승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는
음봉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봉을 맞았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월봉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4개월 연속 양봉입니다. 이번 주 주봉 역시 곧바로의 상승보다는 좀 눌러주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앨런 미 재무장관이 더 큰 경기 부양책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관련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요. 일단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월요일 CS인데나 YG 플러스 위상증자 부분에 신규 상장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1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중요하겠죠. 경기 선행 1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쁠 부분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폭 안 좋죠.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빅히트 삼성생명의 실적 발표 부분 그리고 파월 의장의 상원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 근데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중립 이상의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제 수목 부분으로 들어가서 목요일 날은 미국 1월 내구재 주문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이 주요 내용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2월 23일 제롬 파월 의장의 상원 반기 통화정책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24일 날 미 하원 청문회 그죠? 요 부분들 이틀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파월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25일인데 거기에 지금 뭐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뭐 할 입장도 못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금요일 날 특징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 그리고 뭐 이쪽 부분들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약세를 보였다라는 쪽이고 그런 부분들의 흐름 속에서 잠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이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다 밀려서 끝난 부분입니다.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를 왜곡한 것이냐 아니냐 오늘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운용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끝나고 월요일 시장까지는 봐야 된다. 월요일 시장이 약세일 가능성이 전개가 된다면 2월달 부분에 있어서 십자봉 정도 부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페이스북이라든지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들 요 흐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아마존의 약세 흐름이 컸고 그죠? 커뮤니케이션 쪽 라인 부분이거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이거나 테슬라 쪽도 약세를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뭐 반도체,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하고 경기 관련주인 캐터필라 이런 쪽 부분들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는 보합권 라인을 형성을 했지만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다소 시장에 있어서 성장주 쪽 라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담을 갖는 그래서 기간 조정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흐름들,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 증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이라든가 주요 경제지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상황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소폭 상승을 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미국 증시의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업종별로 에너지와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경기 민감주와 이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소폭 강세를 보인 반면에 미국 시장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이나 헬스케어, 기술주 이런 부분들의 약세를 보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으로 보게 되면 항공주, 그죠? 항공주가 상승률 상위에 오른 흐름이고
긍정적 평가가 나온 바이두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램리서치나 NXP 반도체와 마벨 테크놀로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죠? 주말에 나온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가동, 그리고 공격적인 이 사업 계획,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연결시킨다면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섹터 흐름들이 가장 양호할 수 있으나 아침에 갭상승 뜨는 데 있어서는 추격 매수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눌림목 정도의 움직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상승 흐름이 컸었던 쪽 부분, 그게 누구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바이두라든지 또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은 이 반도체 쪽 부분이었다. 램 리서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인텔 부분도 이제 신고가 경신 임박한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캐터필러, 그죠? 캐터필러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캐터필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두산 밥캣, 이 정도 쪽 라인 부분이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 포인트 쪽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의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플랫칩스나 현대 오토넷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의 관심 흐름들이 필요로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산 밥캣 부분, 경기 민감성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 밥캣주들 이런 유형 부분도 관심의 대상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 부분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이 이건 좀 우리나라 차트네요. 아모그린텍이 아니라 우리 시장, 이 해외 시장에 있어서 아까 이제 이 해외 시장 종목 부분에 있어서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 부분에 아마존, 그죠? 아마존 쪽이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죠, 그죠?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모습이 안 좋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하락하면서 거래량을 동반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아도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상승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 네이버 쪽 부분 우리가 한 70% 정도 40만 3천 원 그 라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물량을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어느 쪽으로 좀 더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주소타인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다소 기간 조정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 흐름 부분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 근데 그렇다면 중기 쪽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이외에 그게 끝나게 되면 또 SOC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양 흐름을 갖고 간다리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충분한 흐름을 갖는데 단기적으로는 다소 쉬어야 될 자리다라는 쪽이고, 중장기 쪽에 있어서는 이 5G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그쪽과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폭 모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쪽인데,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과의 영향, 흐름을 감안한다면, 그죠? 캐터필러나 이 상승 흐름, 경기 민감주 섹터 흐름들 속에서 두산 밥캣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훔이라든지 HMMM, 그렇죠? 그런 종목 부분들의 흐름 속과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죠? 전체적인 시장 지수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뭐 사실 확실하게 어느 쪽 라인 부분을 박스권의 연장이냐 라는 쪽에 저는 포커스를 더 높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쫓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미국 시장과 연동돼서 우리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죠?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해준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현물 매수세가 없는 선물 움직임에 의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죠?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이나 기관, 금융투자에 현물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물까지 매도하는 형태라면 위험관리도 필수죠. 그건 대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으로 시장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그러한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지수만 보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 어려운 시장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 부분들, 그죠? 뭐 종목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 그죠? 그리고 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그죠? 우리는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장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보여도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했었던 종목 부분들,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할 수 있었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둔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지수는 박스권의 연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종목별 순환은 계속되는데, 그 종목별 섹터의 순환 흐름 부분들을 잘 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난번에 강조드렸었던 OLED 관련주, 그죠?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럭스라든지, 그죠? 덕산 네오럭스를 이 라인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덕산 네오럭스 부분에 있어서의 OLED 쪽 라인 부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OLED 관련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그리고 또 힘스라든지 이런 대부분 힘스. 종목이 왜 이러죠? 왜 안 나오나? 시간이 없어. 아침 시간은 상당히 여기네요.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그죠? 신고가를 경신하는 형태의 움직임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나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쪽 라인,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이런 유형 부분들은 지속 상승 흐름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PI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들은 뭐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인의 힘은 밥이다. 그 한국인 섹터의 부분에 있어서의 밥은 반도체다 라는 포커스를 한번 가지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